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1099을 이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0년도에 오버페이먼트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1099에 적용이 안 되셔가지고 금액이 많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1099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은 금액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EDD에 어떻게 연락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회사에서 다시 일을 나오라고 했는데도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 나가시는 분들이 그 사정을 얘기했을 때 보통 고용주들이 PPP를 탕감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일을 거부했다라고 리포트 하겠다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수당 자격 어떻게 되는지 그거 설명드리고요. 자영업자분 중에서요, 수입이 너무 없어서 스케줄 C 보고가 없거나 아니면 페이롤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지금 1, 2, 3월달 비즈니스 하다가 팬데믹으로 샷다운으로 인해서 일을 더 이상 못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잠깐 문 닫은 분도 많고 이런 분들 실업성 자격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전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출근을 하려고 날짜 다 정해주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잡이 캔슬되는 경우 있죠. 취소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당을 신청을 많이 해서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실업상 자격하고요. 코로나 이전에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잡을 계속 알아보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잡을 구할 수 없는 경우하고요. 실업상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 많이 하셔갖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이익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업상을 받으신 분들이 EDD에서 1099을 발급해주고 그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도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금액이 달라서 지금 소득신고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방법을 이전 동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여기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866-401-2849. 대체적으로 여기는 일반 커스터머 서비스나 이런 데보다는 전화 통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통화하실 수 있고 헐러데이는 문을 닫아요. 이 문제가 전화로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방법은 세금 보고 하실 때 담당 회계사님께 말씀하셔가지고요. 금액을 조정해서 세금 보고 하시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버페이먼트 한 거와 돈이 빠져나간 그 증거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하시고요. 이 세금 보고 하실 때 말씀하시면은 조정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2021년도 1099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21년도 세금 보고 하실 때 적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2020년도가 소득이 좀 많았던 분들은 2021년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또 2020년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자세한 동영상 바로 링크 해드릴게요. 같이 참고해 주세요. EDD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방법도 있어요. Ask EDD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문의하시는 방법인데 맨 위에 카테고리는 Form 1099G로 그 다음에 밑에는요. I don't agree with the amount on my Form 1099G 이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1099의 금액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Continue 누르시면 이렇게 개인정보 넣는 건 항상 기본이에요. 이메일 주소는 항상 2번이고요. 그래서 Additional Information에 이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 못한다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거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샘플처럼 텍스 이어 2020년도를 위해서 내가 오버페이먼트를 4,000불을 리턴을 언제 했다 이거죠. 8월 1일 날. 그런데 이 어마운트가 어플라이가 안 됐다.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 내용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내놓으시고요. 보통 이렇게 보내면 빠르면 2주 안에 답이 와요. 그리고 1099이 조정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면은요. 이 증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음에 세금 보고 하실 때 아예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고용주들이 탕감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PPP 탕감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요. 직원이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보고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DD에서 이런 내용을 증빙을 하라고 보낼 때 어떤 서류가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하는 1040 텍스 리턴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텍스 리턴한 그 서류를 보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 나이가 만 13세거든요. 그러면은 17세 고등학생들을 지켜봐야 되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발생되면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캔슬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실업상 자격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15일부터 실업수당을 받기 시작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냐면요.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증빙 서류를 잘 갖추셔야 돼요. 2019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2020년도 1분기에 소득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출근하려고 했다는 고용 계약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용 계약서 없이요, 그냥 출근하라고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고용주를 통해서 재직 증명서 같은 거를 받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는 거를. 그 각종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3월 15일부터 출근을 하시기로 했다 그러면 3월 15일부터 받으실 수 있고, 4월 1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그랬는데 3월 달부터 받는다 그러면 그거 문제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실수를 하셨는지 동영상 보고 잘 체크업 하셔야 돼요. 이런 사례는 실제로 시작하기로 한 그 날짜부터 베네핏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여러분들이 증빙해야 되는 서류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거 나중에 갑자기 준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영업자분이시고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스케줄 C로만 보고하시는 분들은 페이첵이 없잖아요. W2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실업상을 받는 경우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받으려면은요, 디스퀄리피케이션 났어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 준비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은 이런 경우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EDD가 서류를 증빙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면요, 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든 많든 상관없이 세일즈 텍스를 보고하시잖아요. 그 세일즈 텍스 보고한 서류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퍼레이션이면 아리그러브 코퍼레이션이라고 그 비즈니스 누가 운영하는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오너십이. 그래서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서류.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코퍼레이션이 아니더라도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그런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같이 증빙하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기 시작한 그 날짜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면 돼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분들은 봉급을 받는 게 아니고 쇼잉을 하고 케이스가 클로징 돼야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1, 2, 3월달 계속 클라이언트한테 집을 쇼잉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입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주정부 라이센스 갖고 계시죠? 그 주정부 라이센스하고 2019년도 1040 텍스 리턴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에이전트로 세금 보고한 게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일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서류, 그리고 각종 서류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하고 집을 쇼잉하기 위해서 그 이메일로 보통은 집을 리스트를 보내주잖아요. 그런 증빙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메일 보내고 언제 보내고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샷다운 명령으로 인해서 융자 회사들이요, 전면 융자를 딜레이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초에 산불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케이스 클로징이 이로 인해서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납득할 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EDD는요, 여러분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류만 준비해서 제공을 하면은 웬만하면 받아줘요. 하지만 그분들도요, 워낙 케이스를 수백만 건을 다루다 보니까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가짜로 서류를 하는지 거짓으로 하는지 그거를 딱 페이퍼만 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정직하게
일을 하시고 정직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 제도를 악용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정말 법적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이거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샷다운이 되면서 직업이 캔슬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케이스들은 실업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하다가 직장을 못 구하는 케이스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드오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출근하려고 딱 고용계획서까지 썼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안 그러면은 샷다운 명령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클로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명령이 내리기 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였어요. 그런데 직업을 계속 알아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업상 자격이 당연히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업상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얼마나 더 완화시켜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게 감사 대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증빙을 못하면은요. 이거 다 디스퀄리피케이션에다가 오버페이먼트 될 수 있는 사례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알아보다가 못하는 분들은 자격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EDD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무작위로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언론에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서 설명드린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지 서류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막연히 있다가 이거 큰일 나거든요. 또 하나는 EDD에서 규정하는 거는요. 2020년도 1월 27일 이후에 실업상을 받는 경우는 이번에 11주 연장을 다 해줘요. 그런데 이전부터 받는 분들은 11주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월 27일 이전부터 실업상을 받거나 실업 상태인 분들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2019년도부터 실업상을 받고 계신 분들은 페드에드까지는 연장이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페드에드가 끝나면은 PUA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PUA로 전환되지 않고 있어요. PUA의 조건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시로 내놓은 정책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부터 실업수당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하지 않아요. 중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을 못 구하는 거 그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리뷰해드린 분들 중에서 1월 27일 이전부터 실업상 받으신 분들은요. 아니면은 실업이 언제 됐냐고 처음 신청하는데 실수로 1월부터 됐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POA 지금 연장되는 게 다 거부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1월 27일 이전이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UI를 받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하면은 18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뉴 파일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보통 4월달 이후에 뉴 파일 클레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EDD가 조금 더 보완돼서 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계속 주시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UI를 받는 분들이 많이 거부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EDD가 계속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동영상 놓치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안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놓치게 되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